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물리를 전공했어요. 물리를 전공한 뼛속까지 이과인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 공부를 깊게 하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물리 마음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저는 물리를 전공했잖아요. 물리라는 학문은 보통 이론 물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계산 결과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많은 그런 긍정의 그런 말들을 들은 다음에 그게 이론으로 정립되거든요. 또는 어떤 실험 결과를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 결과들이 많이 모아지면 그게 이론으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지 물리 이론으로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 공부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마음 공부를 믿고 있어요. 저는 정말 증명돼야지, 보여져야지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저희 친한 도반님께서 말씀을 막 하시다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되셨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때 저는 아무 생각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제 필름처럼 이렇게 과거가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대, 30대 다 종교가 없었어요. 지금도 종교가 없지요. 근데 종교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멘탈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걸 이겨내고 싶다는 생각에 종교에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종교, 이 종교, 저 종교 좀 찾아다니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저희 엄마 아빠가 갑자기 성당을 다니시는 거예요. 친구분이 천주교를 믿으셨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천녀성체를 받고 세례병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한 1, 2년은 성당을 다녔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기독교인 친구들이 이제 저를 이제 전도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마다 이제 친구가 이제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몇 번 이렇게 갔는데 너무 저는 피곤해서 못 가겠는 거예요. 잠이 많아서. 그래서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그리고 20대, 30대 방황할 때 저는 세례명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성당을 몇 번 방문하기도 하고 미사도 보고 했는데 이렇게 뭔가 확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내가 오늘 미사를 한번 갔다 왔다 이 정도. 그러면 다음 한 주는 좀 좋을까? 이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근무했을 때 제 옆에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 부인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계속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진짜 그분에게 진짜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게 믿어지셨어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창조하신 것들이 너무 신비로워서 이제 믿어졌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믿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안 되겠다, 못 믿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저는 그냥 저를 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괴로운 일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심리도 공부하고 마음 공부도 접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초창기 마음 공부할 때, 마음 공부 유튜버 분들이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양자역학이 마음 공부하고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양자역학은 제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그 부분, 양자역학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 물론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더 많이 찾아보게 되고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물리학과 학부 때 배웠던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그 아주 소립자, 전자의 이중성, 빛의 이중성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나 빛은 굉장히 작은 그런 소립자예요. 그런 소립자들은 관찰자의 생각을 반영해서 실험 결과를 나타내 준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선 전자나 빛 같은 경우는 이제 관찰자가 만약에 파동이야, 넌 파동이야, 너는 파동의 결과를 낼 거야, 그러면 파동처럼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고, 너는 입자야 라고 하면 입자의 결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아인슈타인도 믿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의 이중성, 그러니까 빛의 이중성, 그다음에 전자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정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불확정성의 원리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미시 세계에서는 그게 통해요. 근데 거시 세계, 지금 저희가 거시 세계잖아요. 이렇게 물질이 확 느껴지는 이 거시 세계에는 양자역학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리학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거는 미시에서만 그냥 통용되는 그런 이론. 커지면 그거는 거시세계 이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정말 조그만한 주사위만 생각해봐도 그 조그만한 주사위가 가지고 있는 전자수는 엄청나잖아요. 그 안에 전자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전자를 다 무시한 거잖아요. 엄청 수많은 생각들로 이루어진 게 바로 그 조그만한 주사위였어요. 근데 저희 몸은 주사위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많은 생각들로 이루어져서 고체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생각인 거예요. 우리 몸, 나의 몸도 보여지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확연하게 확 이렇게 세상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너무 세상은 너무 확연하게 느껴지잖아요. 실체하지 않는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 나랑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내 몸이 굉장히 느껴지고, 다른 사람도 느껴지고, 사물도 느껴지고,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이게 실체가 없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리 이론에 그 연결된 그 마음 공부, 그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내 실생활과 이렇게 연결 지으려니 너무 안 와닿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 빈 항아리에 제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물 한 바가지를 이렇게 부은 거죠. 그리고 계속 그쪽으로 사유를 계속 했죠. 이게 허상이라는데, 이게 꿈이라는데, 깨달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면서 계속 이렇게 물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그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저는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비우는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 그 다음에 내 생각들을 다 비우는 그런 수행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실제 현상 세계도 실체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굉장히 신기하게. 그래서 투명하게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한 바가지씩 물을 이렇게 그 참나 쪽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채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분이 이 세상이 허상인가요? 이 세상이 꿈인가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증명이 딱 돼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걸가 맞다라고 너무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몸으로 사실은 체험을 하고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저는 이렇게 참나로 살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참나로 살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기도 해서 같이 물리학을 전공했던 그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후배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그 양자극 이론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실체라고 생각하는 건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런 순간 그 아이가 언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말을 또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하고 맞아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얘기하다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든 생각이 이 친구는 그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맞다고 하는 생각에서 살고 있고, 저는 내가 이렇게 체험을 해봤더니 참나란 있어. 근데 보여지지도 않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어. 그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알고 있어. 그 생각의 세상에서 이제 저희 후배한테 말한 거잖아요. 그니 둘이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증명될 수 있는 게 생각의 세상인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생각의 세상이고 나는 나의 생각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생각인 거예요. 이 모든 게 생각,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참나의 나툼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내 말을 딱 자르고 언니 이상한 소리 하지마 하는 순간 이거 진짜 다 생각의 세상이지 라고 딱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생각의 세상, 나의 생각의 세상 따로 있지. 사실은 따로 있지도 않죠. 제 전체의 생각의 세상에서 보여지는 거니까. 이 모든 게 생각이라는 걸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어찌 할 순 없지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냥 말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정말 철저히 이과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음 공부를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 참나를 알게 되고 이게 맞다고 정말로 믿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길을 못 찾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게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쯤은 믿어보시고 물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이렇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오르게 되고 참나 쪽으로 기우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